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저장하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백 가지 일을 해내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간이 아픈 걸 우리는 왜 늦게 알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매일 아침 거울 보는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간에서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는 바로 눈에 나타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눈 흰자위가 조금 노랗게 변한 것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이것은 간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오래된 적혈구들이 자연스럽게 분해됩니다. 이때 나오는 노란색 찌꺼기를 빌리루빈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간은 이 찌꺼기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집안의 쓰레기를 매일 치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간이 지치고 약해지면 이 노란색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고 가장 먼저 눈 흰자위에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옅은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점점 진해집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장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거울을 보거나 낮에 창가에서 자연광으로 눈을 살펴보세요. 건강한 사람의 눈 흰자위는 말 그대로 하얀색이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노란빛이 돈다면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평소 소변을 볼 때 색깔을 유심히 보시나요?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맑은 레모네이드처럼 연한 노란색이거나 거의 투명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더 맑아지고 적게 마시면 조금 진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소변 색깔이 눈에 띄게 진해집니다. 마치 진한 맥주나 콜라처럼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빌리루빈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의 색깔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하루 중 가장 진한 색을 띠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래도 너무 어둡거나 갈색에 가깝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도 소변색이 계속 진하다면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색이 진해지면 단순히 수분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수분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물을 충분히 마셔도 소변이 계속 진하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특히 눈 흰자위가 노래지는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호는 간이 보내는 가장 초기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자 화학 공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간에는 신경이 거의 없어서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간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낼 때는 이미 상당히 나빠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눈과 소변의 변화를 통해서는 비교적 초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간 기능 검사는 간단한 피 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런 소중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간 기능 저하 신호는 바로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로 바꿔서 온몸에 공급합니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맡아뒀다가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과 같죠.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에너지 저장과 공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바뀌지 않고 몸에 저장된 에너지도 제때 공급되지 않아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피곤하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간은 계속 일하면서 다음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준비합니다. 간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에너지가 부족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혈액이 탁해집니다. 이런 탁한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각 장기에 깨끗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전신 피로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피로감을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런 원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트림이 자주 나오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간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소화에 꼭 필요한 담즙을 만들어 담낭에 저장합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낭에서 담즙을 내보내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를 돕습니다. 담즙이 없으면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속이 불편해집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담즙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평소에 잘 먹던 음식도 소화가 잘 안 되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듭니다. 또한 간에서는 소화에 필요한 여러 효소들도 만들어집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런 효소들의 생산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답답한 느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식욕 감소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집니다. 평소 잘 먹던 음식도 맛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든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간에서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 안의 수분이 밖으로 새어나와 복부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가 부른 느낌이 더욱 심해지고 소화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소화불량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특히 만성 피로감과 함께 나타난다면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제나 위장약만 드시는데 근본 원인이 간에 있다면 이런 약들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손상된 부분이 있어도 나머지 건강한 부분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감과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이를 단순한 스트레스나 위장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 기능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세요. 손바닥을 한번 펼쳐서 자세히 보세요. 혹시 손바닥이 평소보다 빨갛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다섯 번째 간 기능 저하 신호는 바로 손바닥이 비정상적으로 빨갛게 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손바닥은 연한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면 손바닥 특히 엄지손가락 아래쪽과 새끼손가락 아래쪽 부분이 선명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간장 손바닥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간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도 소량의 에스트로겐을 가지고 있는데 간이 건강할 때는 이 호르몬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에스트로겐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서 혈중 농도가 높아집니다.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손바닥이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 가장자리 부분인 무지구와 소지구라고 불리는 부위가 가장 먼저 빨갛게 변합니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손을 자주 보는 습관이 없다면 더욱 놓치기 쉽죠.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손바닥이 유난히 빨갛다고 말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펼치고 자연광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정상적인 손바닥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붉은색이 강하다면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거미줄 모양의 혈관이 피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 가슴, 어깨, 팔 부위의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작은 빨간 점에서 거미 다리처럼 가는 혈관들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거미 혈관종이라고 부릅니다.
중앙의 작은 동맥에서 모세혈관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크기는 보통 몇 밀리미터 정도로 작지만 자세히 보면 맥박에 따라 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미 혈관종이 생기는 이유도 손바닥이 빨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에서 에스트로겐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서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두 개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5개 이상 많이 생기거나 크기가 점점 커진다면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목 위쪽 부분과 상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미 혈관종을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작은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 판을 혈관종 위에 살짝 눌러보세요. 압력을 가하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비워져서 붉은색이 사라지고 압력을 제거하면 다시 중앙에서부터 붉은색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면 거미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2가지 신호는 간에서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역할을 하면서 각종 호르몬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남성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은 원래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상대적으로 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남성에게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관찰됩니다. 손바닥의 붉은색 변화나 거미 혈관종은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회복되어도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합니다. 평소에 거울을 볼 때 얼굴만 보지 마시고 목과 가슴 부위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리고 손을 씻을 때마다 손바닥의 색깔 변화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2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다른 증상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눈의 노란색 변화, 소변 색깔 변화, 만성 피로, 소화불량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신속하게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점점 나온다고 느끼시나요? 단순히 살이 찐 것과는 다른 느낌의 복부 팽만감이 지속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7번째 간 기능 저하 신호는 바로 복부가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이라는 중요한 단백질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알부민은 혈관 안의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관 속 물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마치 스펀지의 구멍이 커져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복강 내에 물이 차는 현상을 복수라고 하는데 이는 간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배가 조금 나온 것 같다가 점차 심해져서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러오기도 합니다. 복수가 차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배를 살짝 두드려 보세요. 정상적인 배에서는 북을 치는 것처럼 둥둥 소리가 나지만 복수가 찬 경우에는 물이 찬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또한 옆으로 누웠을 때 배 모양이 중력에 따라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변한다면 복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배가 부으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다. 또한 배꼽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거나 배꼽 주변의 혈관이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8번째 신호는 다리와 발목에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거나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면 부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간에서 만드는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복부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물이 차게 됩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으로 하체에 물이 고이기 쉬워서 발목과 정강이 부위가 먼저 붓기 시작합니다. 부종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강이 뼈 앞쪽을 손가락으로 10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을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있다면 부종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눌렀던 자국이 즉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부종은 보통 발목에서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저녁에만 부었다가 아침에 가라앉지만 점차 심해지면 아침에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무릎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들의 생산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고 멍이 잘 들며 코피가 자주 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부종과 함께 나타난다면 간 기능 이상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부종을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십니다. 물론 이런 원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은 특징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종은 다리를 올리고 쉬면 금방 가라앉지만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은 쉬어도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또한 양쪽 다리가 대칭적으로 붓는 경우가 많고 복부 팽만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종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신발을 신기 어려워지고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서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아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복부 팽만과 다리 부종은 간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간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 두 증상이 앞서 말씀드린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눈의 노란색 변화, 소변 색깔 변화, 만성 피로, 소화불량, 손바닥 발적, 거미 혈관종과 함께 복부 팽만과 다리 부종이 나타난다면 종합적인 간 기능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은 손상되어도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복수나 부종이 나타날 정도로 진행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작은 부딪힘에도 멍이 잘 드시나요? 예전 같으면 멍이 들지 않았을 정도의 가벼운 충격에도 시퍼렇게 멍이 든다면 이것도 간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9번째 간 기능 저하 신호는 바로 멍이 자주 들고 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간에서는 혈액이 굳는 데 필요한 응고 인자들을 만듭니다. 이 응고 인자들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고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빠르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속의 응급처치 도구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응고 인자들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지기 쉬워지고 터진 혈관이 제대로 막히지 않아 피가 피부 아래에 고여서 멍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문짝에 팔을 살짝 부딪히거나 계단에서 다리를 찢는 정도로는 멍이 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정말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멍이 들고 한 번 든 멍이 몇 주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특히 팔이나 다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 자주 생긴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부딪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멍이 생겨 있다면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멍의 색깔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상적인 멍은 처음에는 빨갛거나 보라색이었다가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일주일 정도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의 멍은 색이 더 진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10번째 신호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양치질할 때 칫솔에 피가 묻어나오거나 사과를 먹었을 때 사과에 핏자국이 남는다면 단순한 잇몸 질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에서 만드는 응고인자가 부족해지면 잇몸 같은 연한 조직에서 쉽게 출혈이 발생합니다. 잇몸은 혈관이 많고 조직이 연해서 응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거나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잇몸 출혈은 특징이 다릅니다. 별다른 자극 없이도 저절로 피가 나고 한번 나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입안에 피맛이 나거나 베개에 핏자국이 묻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밤사이 잇몸에서 계속 출혈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코피도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코 안쪽 점막은 잇몸과 마찬가지로 혈관이 많고 연한 조직이어서 응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출혈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나거나 한 번 나면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면 간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생리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에게서 갑자기 질출혈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출혈 경향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면도할 때 작은 상처에도 피가 계속 나거나 요리하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도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치과 치료를 받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발치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 전에는 반드시 간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멍이 자주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은 간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다른 간 기능 저하 증상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복부 팽만이나 다리 부종과 함께 출혈 경향이 나타난다면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간에서 만드는 응고인자들은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작은 상처도 치명적일 수 있고 내부 출혈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간 기능이 회복되면 응고 기능도 함께 좋아집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면 이런 출혈 경향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우선 안전을 위해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주의하시고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가지 간 기능 저하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나요? 만약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간의 놀라운 재생 능력은 의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간의 70%가 손상되어도 나머지 30%가 건강하다면 그 부분이 점차 커져서 원래 크기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마뱀의 꼬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간세포들은 스스로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기 발견을 통해 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던 한 분은 간 기능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음식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요. 또 다른 분은 눈 흰자위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진해져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신 결과였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간 기능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T, ALT, 빌리루빈, 알부민 등의 수치를 통해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에 가장 직접적인 독성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므로 소량의 술도 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한 간을 위해서는 완전한 금주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 복용 주의입니다. 많은 약물들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진통제나 해열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식단 유지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와 견과류, 등푸른 생선이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간은 밤사이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재생 작업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간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충분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가 무서워서 병원 가기를 미루십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늦어질수록 치료는 어려워지고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간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과 직결됩니다. 간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해독 작용이 원활해야 신장 부담이 줄어들고 영양소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심장과 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저장하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죠. 이런 소중한 간에게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건강한 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보세요. 금주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간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간 건강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